지금 현대인들에게 놀이라는 것이 자율성이 좀 배제되고 소비라는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조롭고 획일적이고 좀 지루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읍수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페인팅으로 미술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설치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출판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최근에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도시 문화에 관심이 많고 도시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도시라는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제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대고 딱 고정을 하자. 하나씩. 요번 전시 이름이 뭐예요? 이번에요? 도시놀이 개발 프로젝트. 도시놀이 개발 프로젝트?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정말. 놀면서 뭐 하는 작업인가? 네. 우리가 노는 게 돈 쓰면서 노는 거 말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 쓰지 않고 노는 거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도시에서 뭐 공원 가서 그냥 바람이나 쐬는 것밖에 없지. 멍 때리는 거. 그래서 내가 멍 때리기 대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쓰고 노는 방법. 도시에서의 놀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소비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소비 없이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는 실험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요. 하나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페어의 컬렉션이라는 작품이 있고, 원래 대장은 5개 아니야?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릴 데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14년도에 멍때리기 대회가 있고, 심사위원분이 또 동물은 없네요. 네. 우리 고등학생 우리 네. 내 친구 한 분.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패셔니스타 워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8년도에 부족의 탄생, 이렇게 총 4개의 작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 도시들은 어쨌든 몇 개 안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개인의 욕망이나 세계를 담기에는 그 몇 개 안 되는 시스템이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다양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그들끼리 어떤 부족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세계관, 생각들이 바깥으로 훨씬 더 쉽게 표출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일단 저는 전체적인 큰 틀, 이를테면은 5개의 부족을 일단 만들었고 어떤 설정 안에서 이 퍼포먼스가 진행될 것까지만 생각을 했고요. 실제 퍼포머로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2번의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각 부족원들끼리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게 했고 본인들의 고유한 문화,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다못해 인사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부 규범, 규칙 같은 것들도 만들었고 그분들이 만들었던 의상, 깃발, 그냥 하루를 만들어줄 그들 각자의 문화,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퍼포먼스에 참여하시게 된 거죠. 공항에서 정상. 보이는 촬영합니다. 갖다 놓고 와. 50% 정말 그 이상을 퍼포머들이 자발적으로 그날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었고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이거 뭐 먹는 거지? 아니 이거 그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고개 들지 마. 그 미지의 땅이라는 것이 제가 설정하기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중간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지대라 함은 어떻게 보면 버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순간의 상황들 속에 있는 중간 지대여서 그 글리치라고 하는 그래픽을 가지고 각 부족의 텐트를 꾸몄어요. 파란색 텐트 보이시죠? 요 바로 앞에 파란색 텐트. 응, 저게 낭만적 텐트. 실제 텐트 자체는 되게 원시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는 되게 현대적이고 현실적이지만 텐트 자체는 그 미지의 땅에 어울리도록 좀 약간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었고, 그리고 가운데
그 오각불, 황금색 오각불을 세웠거든요. 그 설정 자체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5개의 부족을 상징하는 오각불을 황금색으로 세웠는데 그 무채색의 땅에 황금색 오각불이 이렇게 뚝 서 있는데 그게 제 눈에 되게 초현실적으로 보여서 세워놓고 되게 좀 뿌듯했던.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어떤 부족을 꾸릴 것인가가 사실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일정 부분은 현 시대를 반영하거나 혹은 대안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부족으로 꾸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개의 부족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5개의 부족은 결국엔 제가 샤먼족, 낭만족, 그다음에 노젠더족, 무언어족, 업로드족 이렇게 5개의 부족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냥 일단 한국 사회만 봤을 때 한국 사회가 되게 불안한 사회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그렇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최근에 뭐 타로라던가 사주 뭐 이런 걸 보는 가게들, 점포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젊은 층이 사실 타로라던가 사주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방증하는 거는 그만큼 현실이 불안하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샤먼족은 그 불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미연에 막거나 행운으로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는 현대인의 어떤 욕망 같은 걸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샤먼족을 생각하게 됐고요. 지금처럼 계속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2개 다 좋은 카드니까. 현대인들이 지금은 어쨌든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놓여 있고 다들 스펙을 쌓는다거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좀 예민하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글이라던가 댓글 같은 걸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문제 삼을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맥락에서는 굉장히 유머라던가 재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조차 사람들이 되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정작 필요한 거는 낭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낭만족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름이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숫자랑 기호로만 되어 있어요. 노젠더족은 요새 뭐 어쨌든 젠더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표기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젠더족은 저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라기보다 성별을 나누는 단어가 없는 부족을 사실 처음에 떠올렸었거든요. 그 부족들에 있어서 성의 역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것들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부족이고요. 투명인 것도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저기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조스가 하는 것에서 이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없다고?
아. 와, 너무 감동적인 영상이다. 무언어족도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하는 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5음절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5음절을 초과한 이야기를 하실 경우에는 5분 동안 침묵을 유지하신 후에 다시 5음절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좀 더 심플해지고 자극에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불필요한 정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인적 한거 없습니다. 그 설정 오면 파이파이 에그파이 업로드족입니다. 에그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소통하는 부족입니다. 업로드족은 역시 현실을 그냥 반영하는 부족인데요. 그러니까 무언어족이랑은 굉장히 반대되는 부족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하고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계속 그걸 퍼뜨리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즐기는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개의 부족은 일정 부분 현실을 반영하는 부족도 있고요. 대안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몇 개는 뭐 제가 희망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족의 탄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온라인 게임 같은 스토리도 있고 실제 내용도 진행도 약간 그렇게 진행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5개의 부족은 각각 하나의 아이템을 부여를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샤먼족은 불을 가진 부족이고요. 낭만족은 인스턴트 음식. 원래 이러지 않아요. 종류가 하나인가요? 네, 이거 다 똑같이 이것만 30개 주셔가지고. 무언어족은 연료, 예를 들면 전기라던가 부탄가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업로드족은 와이파이를 가진 부족이고요. 우리가 IP에서 이게 떨어졌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제 비밀번호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구나. 노젠더족은 물을 가진 부족이에요. 다른 부족과 계속 뭔가 교류를 해야 해서 그 자기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다시 얻어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저희는 저희 캣타워에 올라가셔서 고양이 삼행시를 오늘 띄워서 삼행시를 하시면 되십니다. 아까 그거 한 거구나. 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제 4번. 고! 고양이 부조가 양! 양껏 주세요. 이! 이런 젠장. 고! 고양이가 양! 양양양! 이! 이제 됐죠? 여기는 물을 부어요. 사진 찍는 사람은 찍.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했었던 도시놀이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비단 부족의 탄생뿐만 아니라 관객을 굉장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부족의 탄생 설정 자체가 그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다 숨어들은 이후에 몇몇의 사람들이 부족을 만들어서 미지 땅에서 그 시스템을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온라인에 숨어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퍼포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관객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각 5개 부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일날 각 부족은 그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인스타에 올려서 사진이랑 뭐 내용을 써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부족이 현재 어떤 일을 벌이고 있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관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상에 남겨진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갖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뭐 좋아요라던가 댓글을 달아서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관객은 아니었지만 관객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와이파이를 안 갖고 가셨는데 제가 로그인의 문에서 아까 요가 매트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네. 그 피라밋 앞에서 요가 매트를 가져와서 좀 자유롭게 앉으셔도 되고요. 다시 매트릭스 세계로 돌아가는 건가요? 참으로. 여기 현실이고 이제 다시 사이버로 돌아가는 로그인이 행복했는지 로그아웃이 행복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다들 모이셔서요. 엄청 재밌었어요. 뭔가 안 해본 것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만들 기회도 돼보고. 무엇보다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할 공간. 무언어로 지내는 게 이렇게 재밌다는 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 가끔 해보려고요. 무언어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치유받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진짜. 치유를 얻고 가신다. 네네. 다시 현실 세계로 로그아웃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씩 흔적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했던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로그아웃 해드리겠습니다. 현실 세계로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로그아웃 해드릴게요. 네. 로그아웃.
감사합니다. 안녕. 수성 호로로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퍼포먼스가 훨씬 제가 로그아웃 할 거야 이제. 불 꺼준 거. 띵. 현실로 안녕. 안녕. 도시놀이 개발 프로젝트는 모두 사회 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뭐 해결법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 문제 자체를 비틀어서 놀이로 치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족의 탄생 역시도 그 저마다의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그 다양한 갈등,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놀이로 또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